그러면 다별량 데이터 탐색 방법에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분산 및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분산 및 공분산 행렬은 여러 변수와 관련된 분산과 공분산을 포함한다는 정방향 행렬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분산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공분산은 어디서 등장했냐면 우리가 상관 분석할 때 한번 등장했습니다. x와 y가 동시에 변동된 분산 해서 공분산이라는 코베리언스 XY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공분산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의 변수가 움직이는 것 외에 두 개의 변수 또는 세 개의 변수가 조합됐을 때 같이 움직일 변동도 함께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공분산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산포도와 관련된 통계량을 뽑아냈기 때문에 단별량 데이터처럼 하나의 통계량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행렬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2x2, x, y, 뭐 z, 뭐 a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의 기준으로 각각의 분산값과 공분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방형 행렬을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정방형 행렬은 x와 y축의 개수가 똑같은 2x2나 3x3와 같은 행렬, 매트릭스를 정방형 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변수가 아닌 여러 변수가 각각 움직인 분산 그리고 같이 움직인 공분산을 이런 2x2나 3x3의 정방형 행렬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분산 및 공분산 행렬이다 라고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렬의 대각선 원소, 이게 이제 대각선 원소죠. 이 대각선 원소는 각 변수의 분산을 포함하게 되고 대각선 이외의 원소는 가능한 모든 변수 쌍간의 공분산을 포함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공분산 행렬은 재무관리에서 자산 위험 측정의 기초로 활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위험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만큼 변동되느냐, 돈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변동하면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산 측정이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분산으로서 결과를 확인하고 각각의 분산으로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어떤 재무적인 툴킷이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내느냐라는 공분산을 함께 봄으로써 종합적인 산포도 통계량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다별량 데이터 탐색 방법에서 등장하는 분산 및 공분산 행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한번 접하셨을 수 있는 상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관 분석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다별량 데이터를 써서 상관 분석을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할 때 스캐터 차트, 즉 산점도 차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놓고 이게 어떤 양의 방향을 가졌는지 음의 방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산점도를 가지고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데이터들, 우리가 상관도를 봐야 될 데이터들이 많아졌다, 너무 별량이 많아졌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 산점도를 행렬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단순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은 2x2, 3x3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행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산점도를 이렇게 행렬의 모양으로 다 표시를 하면 돼요. 대신에 각각의 산점도가 가지고 활용한 변수들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산점도는 뭐 A와 B를 비교했다면 이 밑에 있는 산점도는 뭐 A와 C를 비교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X축을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Y축을 B냐 C냐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모든 산점도를 그려보는 것, 이것이 산점도 행렬입니다. 즉 두 변수 간의 산점도를 행렬로 그대로 나타내서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산점도만을 행렬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산점도 외에 하나 뭐가 있었죠?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음의 강한 상관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1에 가까우면 양의 강한 상관 정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